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 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단진자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같이 증명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리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에는 종류가 많이 있다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 앞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로 쓸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력이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곳이면 전기력, 자기력 포텐셜 에너지, 전자기 포텐셜 에너지 등등등 이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근데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런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곳에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 물체의 이런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도 보통 이런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지 않는 힘이 대표적인 힘이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절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물체를 어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로 옮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탄성력이나 전자기력이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원래 복원되려는 그런 힘들이죠. 이런 힘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이런 힘들을 다 뭐라 부르냐면 어려운 용어로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존력. 그래서 보존력이 작용할 때 이런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전자기력 등과 같은 이런 힘들이 작용할 때 기준점에서부터 특정 위치까지 보존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보존력하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물체를 밀어서 물체에 해준 일이 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저장되고 이때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보존력이 한 일의 음수로 구합니다. 보존력이 한 일의 음수.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지면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기준점 점을 하면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죠.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럼 보존력이라는 건 여기서는 mg가 요 보존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얘가 요 h까지 얘를 이동시키는데 보존력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동안에 설명 잘못했네요. 여기부터 기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죠. 그럼 이게 보존력이 한 일입니다. 이게 중력이 한 일. 저번에 우리 역기를 드는 거 해봤죠. 중력이 한 일. 요 중력이 한 일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mgh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려면 기준점에서부터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 물체를 이동시키면 그때 해준 일 양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력을 이기고 이 물체에 해준 일이 물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물체에 저장된다면 물체의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물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요 물체와 지구가 이루는 요 중력이 작용하는 이 개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장된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2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냐?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mgh 요것만 잘 계산해내면 되겠죠. 물리학원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탄성.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원에서는 이걸 또 알아야 되지만 물리학 2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는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기 때문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 운동하는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이런 수평면에서 공을 질량이 m인 공을 비스듬하게 던졌습니다. V0라는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고 가겠죠. 그럼 그 중간에 어느 지점, 한 지점 P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P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V.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요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그럼 이때 요 첫 번째 지점하고 P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를 E2라고 할게요. 됐죠? 요 E1과 E2. 그럼 이걸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려면 각 속도를 한번 XY 성분을 나눠 볼게요. 이거 항상 우리는 XY 성분을 나눠야 되니까 V0X랑 여기는 V0Y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는 X 방향은 속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V0X. Y 방향 여기서는 이제 VY가 되었겠죠. 그럼 이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결국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다음 X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요 V0X는 V0라는 거는 V0 제곱은 V0X의 제곱 더하기 V0Y의 제곱이고, 요 P점에서의 속력 V의 제곱은 V0X의 제곱 플러스 VY 제곱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제곱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가 속력 제곱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준점에서 여기가 기준면입니다.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그럼 기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원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인데, 그럼 기준점에서 포텐셜은 0이죠. 그래서 여기는 0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v0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1 mv0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0y의 제곱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기준점에서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여기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를 X 방향의 운동 에너지랑 Y 방향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 중에 X 방향의 운동 에너지, Y 방향 운동 에너지, 에너지가 벡터 값은 아닌데 어쨌든 X 방향 운동 에너지, Y 방향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E2는 요 P점이니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은 mgh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은 요 위에서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mv0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y의 제곱 플러스 mgh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일단 비교하고 요걸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 mv0 x제곱 요거는 공통을 갖고 있죠.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걸 해볼게. 얘로 얘랑 얘는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뒤에 거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비교해. 얘만 요 뒤에 끔 한번 요 뒤에 요 부분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 부분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VY하고 요 VY랑 H를 좀 다르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요 VY라는 거는 VY는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럼 요 VY는 V0Y에서 마이너스 GT 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당 G만큼 감소하는 속력이죠. 그 다음에 요 H라는 거는, H는 변인데, H는 V0YT, 두 번째 공식,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 M VY의 제곱입니다. VY 이걸 제곱해 볼게요. 이걸 제곱하면 VY0Y 제곱 마이너스 2V0Y GT 플러스 G제곱 T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MG H는 여기입니다. V0Y GT GT가 아니노? V0Y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세요. 2분의 1M 여기 하면 2분의 1M V0Y 제곱 요거는 앞에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랑 얘랑 곱하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M V0Y GT 그럼 뒤에 거를 하면 2분의 1 M G제곱 T제곱이고 그렇죠. 그럼 요 뒤에 거 빨간 거는 선생님 그대로 빨갛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요거는 MG V0YT 마이너스 2분의 1 M G제곱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보니까 2분의 1 M 제곱 얘랑 없어지죠. 똑같죠. 그럼 얘랑도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결국은 2분의 1 M V0Y 제곱이랑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항이 뭐랑 같냐면 2분의 1 M V0Y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은 2분의 1 M V0X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0Y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값이 뭐냐면 2분의 1 M V0의 제곱입니다. 이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요 에너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기준점에서 E1하고 E2가 같다는 겁니다. E2는 임의의 점 P를 찍었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하는 요 경로상의 어느 점을 하든 요 에너지는 첫 번째 처음 던질 때 그 에너지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아까 이걸 X 방향 속력의 운동 에너지랑 Y 방향 속력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나눴었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기준면에서 던졌을 때 요 X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X 방향 속력이 변함이 없으니까 X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항상 똑같겠죠. 어디서나 요 최고점에서도 요 X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2분의 1 M V0 X 제곱은 X 방향을 운동하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언제 없죠. 여기서는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포텐셜 에너지 MGH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2분의 1 M V0 Y 제곱 이거는 Y 방향의 운동 에너지 Y 방향에서 처음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2분의 1 M V0 Y의 제곱은 2분의 1 MVY 제곱 플러스 MGH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Y 방향 처음에 위로 가는 요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Y 방향의 어느 P점에서는 Y 방향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은 포물선 운동할 때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애는 누구냐?
Y 방향의 속력, Y 방향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포텐셜이 늘어나는 거죠. 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X 방향, Y,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 아니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누는 게 좀 웃기지만, 여하튼 Y 방향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최고점에서 최고점의 높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최고점의 높이는, 최고점이라는 거는 이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포텐셜로 바뀔 때, 그때 이거 높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m v0 y의 제곱, 요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다 포텐셜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높이가 최고점 높이죠. 그래서 h는 띵띵 없애면 2g분의 v0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최고점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이 최고점 높이를 구한 것처럼 에너지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우리 앞에 배웠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R자 힘이 한 일은 모두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거였죠. 그렇죠? 그럼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그러면 포물선 운동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R자 힘이 한 일은, R자 힘은 요 방향으로 mg죠. mg가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h만 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v2고 여기가 v1입니다. 여기가 v0고 여기가 v입니다. v. 그러면 R자 힘은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mg고 이게 h만큼 올라갔으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h입니다. 이렇게 요게 요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에너지에서 요거 V죠. 나중 속력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mgh는 마이너스 여기서 EP2라고 할게요. EP2. 얘는 EP1.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위에서 EP2에서 EP1을 뺀 거죠. 그럼 요거는 그러면 EK2에서 EK1을 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EP2 플러스 EP1은 EK2 마이너스 EK1입니다. 그러면 1은 1끼리 2는 2끼리 모으면 따라서 EK1 플러스 EP1은 EK2 플러스 EP2,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합이, 그럼 이건 역학적 에너지, 첫 번째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죠.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그럼 이거는 세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같겠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나 포물선 운동할 때 어느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역학적 여기서 이제 변하는 값들은 에너지가 누구 에너지와 누구 에너지만 차이가 되냐? 결국은 요 높이 변화가 속력 변화로 연결되는 거니까, 중력이 하는 일은 물체의 높이만 관련됐죠. 높이 변화가 속력 변화로 연결되니까 높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속력이 바뀌냐, 누구의 속력이 바뀌냐, Y 방향 속력이 바뀌는 거죠. X 방향 속력은 똑같고 Y 방향 속력이 바뀌니까 결국은 포물선 운동에서는 우리가 이 Y 방 연직 방향의 속력하고 포텐셜이 어떻게 서로 전환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에너지를 해봅시다. 여기가 높이. 여기 높이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거리, 아니 위치 x라고 해요. x 위치. 그러면 이 포물수 운동할 때 이렇게 포물수 운동할 때 요 x에 따른 역학시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역학시 에너지는 요 위치에 관계없이 x가 어디 위치에 있든 그럴게요. 어디 위치에 있든 죄송합니다.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 역학시 에너지는 총 역학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EK 플러스 EP. 요거는 EK 플러스 EP. 요거는 이제 처음에 속력을 초기 속력을 V0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m V0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m V0x 제곱에다가 2분의 1 m V0y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 2분의 1 m V0x의 제곱, x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 어느 한 지점에 여기에 2분의 1 m V0x의 제곱 요 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값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이 이제는 y 방향의 포텐셜로 바뀌는데 y 방향 포텐셜은 점점 커져서 여기가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한다면 한가운데 요 2분의 r 지점에서 여기서 y 방향의 포텐셜이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는데 그 최대가 되는 요 점은 최대된 요 값은 얼마 돼야 되냐? 2분의 1 m v0y의 제곱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포텐셜로 바뀔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포텐셜은 여기서는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서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요렇게 증가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은 여기로부터 온다는 거죠. 2분의 1 y 방향의 운동 에너지로부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때 y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하고 완전 반대되겠죠. 대칭 4개 y 방향 운동 에너지 이렇게 요거는 EK의 y 방향. 그래서 얘랑 얘를 다 합치면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얘를 다 합치면 얘가 딱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진자 운동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진자가 진자 운동하는 거죠. 사실 이제 단진자는 어떤 요 진자를 지칭하는 명칭이고 이 단진자가 하는 운동은 진동운동, 단진자의 진동운동 또는 왕복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진자라는 건 뭐냐면 단진자는 여기 진자라는 게 물체를 요 실에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이제 진자입니다. 진자인데 요 단진자라는 거는 요 실의 질량 무시하는 겁니다. 실의 질량 무시하고 모든 질량이 요 한 점에 모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질량이 여기 있어. 그럼 결국 이거 뭐냐면 이 물체 크기가 무시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이 있는데 요 끝에 여기에
여기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거. 이게 이제 단진자를 나타내는 거죠. 실은 없는 거고. 그럼 요때 요 단진자의 길이, 진자의 길이를 뭐라 그러냐면 요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요게 진자의 길이입니다. 진자의 길이. 그다음 얘의 질량이 진자의 질량이 되는 거죠. 물체의 질량. 진자의 길이가 L이다 하면 이 실 길이가 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진자가 여기서 단진자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는 걸 진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진자 운동을 부르고 이걸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단진자가 진자 운동하는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진자 운동이라는 운동은 뭐 정의된 건 없고 단진자가 진자 운동하는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뒤에 우리가 좀 하겠지만 단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진동은 이 단진자를 진자 운동 시켰을 때 이 각을 엄청 작게 하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는 이 반지름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요 각이 엄청 작으면 거의 요 직선을 왕복 운동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직선 왕복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단진동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진동 운동하는 진자에서 단진동 운동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 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한번 추가 활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갔죠? 그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단진자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있을, 진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완전 양 끝에 이제 최고점에 왔을 때, 일단 이렇게 mg가 작용하겠죠.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실의 장력이 있습니다. 실의 장력이 있고, 얘의 합력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제 알짜임이 생기는 거죠. 알짜임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오게 되면 역시 여기 또 역시 mg가 있고 그다음 또 장력이 작용합니다. 장력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방향으로 알짜임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 F, 여기는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장력이 있고 이쪽으로 mg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장력이 좀 더 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자 운동은 원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장력이 계속 중력은 일정하고 장력이 계속 바뀌면서 이 알짜임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보면 이제 중력은 똑같죠. 중력의 방향은 똑같고 그다음에 장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장력이 계속 바뀌면서 알짜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알짜 힘하고 변이하고 곱한 게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h만큼 높이가 h만큼 변하는 동안에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봅시다. 그럼 알짜 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중력하고 장력하고의 합력입니다. 그럼 알짜 힘은 이 중력을 쌤이 뭐라고 쓰냐면 이게 소문자 W 이렇게 쓸게요. 이게 중력으로 쓸게요. 그러면 중력하고 장력하고 요 장력의 합력이 알짜 힘이고 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장력은 아까 말했지만 장력은 이게 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력은 항상 얘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력이 물체 해준 일은 없는 거죠.
이거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중력이 물체해준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중력이 물체해준 일은 중력의 방향 mg고 이쪽 방향이 s의 방향인데, 그럼 결국은 mg 쪽으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 쪽으로 얼마만큼 변이가 생겼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까지 중력 방향으로의 변이는 h만큼인 거죠. 그죠? 결국 높이 차만큼만 변화된 거죠. 결국 이건 뭘 구하는 거냐면 mgh를 구하는 겁니다. 오, 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쉽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mgh가 요게 알짜임이 한 일은 결국은 중력이 해준 일이 되는 거고, 중력이 높이 변화에 따라서 해준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력이 해준 일은 결국은 이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죠. 포텐셜의 변화량하고 뭐하고 같다는 건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그럼 포텐셜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우리 이거 식을 풀어서 보면 두 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하고 첫 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의 이제 차이가 이 변화량이죠. 변화량이 두 번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첫 번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차와 같다. 이거죠. 결국 따라서 해보면 EK1 더하기 EP1이 EK2 더하기 EP2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부터 바로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포텐셜의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에너지 변화가 같은 거니까, 이거의 포텐셜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거는 결국은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걸 싹 지우고 보면 단진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하나랑, 그럼 얘가 여기 왔다 합시다. 여기. 그래서 요렇게 단진자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차가 h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중심 연직선 이걸 그어봅시다. 연직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최고점. 여기서 이제 가만히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놨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 돼요. 0. 속력이 0 되는 곳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진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 그럼 요 길이도 L입니다. L. 그럼 요 H는 L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H를 L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H라는 거는 결국은 요 높이니까 요 길이니까 요 길이, 요게 H죠. H. 그러면 최저점에 왔을 때 요 진자 길이가 이제 L이니까, 그렇죠? 요 진자 길이 L에서 요걸 빼면 되겠네요. 요 길이라는 거는 요 L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L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H라는 거는 L에서 L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V. 그러면 MGH는 요 포텐셜의 변화량은 MGH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포텐셜의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럼 2분의 1 mv 제곱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v를 한번 구해볼게요. v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속력 v, 최고점에서 h만큼 낙하했을 때 이때 속력 v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럼 mm을 서로 약분을 시키고 V제곱은 2GH입니다. 이거 많이 본 거죠. 그냥 물체가 자유낙할 때의 그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H만큼 낙하했을 때. 그럼 요거는 V는 루트 2GH입니다. 루트 2GH인데 요 H가 우리 얼마인지 구해놨죠. 그러면 루트에 2G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요 V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저점에서는 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저점을 우리가 기준점을 딱 잡으면 요 최고점 갔을 때 요 높이가 있겠죠. 그럼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결국은 최고점에서의 포텐셜로 다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mg 라지 h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진자 운동에서는 각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은 단진자 운동에서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지만 결국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의 요 포텐셜의 변화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진다. 그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식을 세워서 이 관계들을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진자가 단진동할 때의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진자가 요 연직선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제 가만히 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 주기가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진자가 이제 단진동 하려면 그 요 각이 엄청 작을 때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울 때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엄청 작다고 할 때 세타가 0에 가까우면 사인 세타랑 세타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미적분 시간에 여러분 배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단진자의 주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단진자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루트 g분의 L. 이 단진자의 주기는 요 진자의 질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자의 질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단지 요 진자의 길이랑 중력 가속도 요 값에 의해서만 주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 세타도 관련이 없는 거죠. 세타가 엄청 작은 경우에 말입니다. 세타가 좀 커진다면 관계가 있는데 세타가 엄청 작은 경우에는 세타 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주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기는 오로지 진자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중력 가속도에서만 결정이 된다. 이게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자의 등시성 또는 단진동 할 때 단진자의 주기입니다. 요걸 알아두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체크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기가 1초가 되게끔 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중력 가속도를 이제 9.8이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를 몇 미터로 하면 1초짜리 진자를 만들 수 있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초 걸리는 애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진자의 주기가 t가 요 2파이 루트 g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진동에 대해서 원운동으로부터 앞에 뺐네요. 등속 원운동으로부터 단진동을 정의하고 이 단진동으로부터 이 단진자의 주기를 체크하는 방법을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여러분 상급 학교나 대학에 가면 이걸 언제 어떻게 풀이하느냐면 이거는 미분했을 때 2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뭐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단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1 이 꼴을 가진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렇게 돌아가는 애, 등속 원운동 할 때 배웠죠. 요렇게 돌아가는 애랑 그 다음에 구심력 측정 장치, 요 구심력 측정 장치, 요게 실에 매달렸죠. 요 질량 M짜리 매달리는 요렇게 돌아가는 애 있었죠. 이때 요 주기를 우리 구해봤는데, 주기가 어떻게 됐냐면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럼 L, 요게 얘가 그럼 L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G분의 L 코사인 요 길이, 요 길이하고 관련 있는 거였고, 요 진자 왔다 갔다 하는 진자는 이 진자의 길이 G분의 L하고 관련된 거고, 요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L 코사인 세타, 요 길이, 요 수직한 요 길이에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 2파이 루트 G분의 L,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진자가 단진동 할 때 이 주기는 참고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상 이 부분이 성취 기준이나 뭐 평가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계속 이거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모르는 내용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기